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믿을 수 없어. 영국 BBC 베테랑 제작자가 본국에 보낸 이 한 통의 전화가 세계 항공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석유 부국 사우디가 미국, 독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그 모든 것이 한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영국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제작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번의 출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봄 회사에서 세계 공항 시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 기획안을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유럽의 대표적인 공항들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의 오랜 역사, 파리 샤를드 골 공항의 웅장함,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효율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부에서 갑작스럽게 촬영 목록을 수정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시아 공항도 포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천공항을 반드시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시설에서 유럽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만드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제작팀 회의에서 인천공항 촬영 계획을 발표했을 때 경험 많은 카메라 감독은 시간 낭비가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음향 담당자도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니 깔끔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요즘 어느 나라든 갖추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서 진짜 중요한 유럽 공항들에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는 11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계속 촬영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빠르게 필요한 장면들만 찍고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인 취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느낀 첫 인상은 단순히 깔끔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정확했고 안내 표시들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안내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예상했던 평범한 취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발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공항이 한산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도착해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주하면서도 어수선하지 않았고 활기차면서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외국인 가족이 수화물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린 아이 둘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이었다면 직원을 찾아 헤매거나 긴 대기 시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그 가족의 상황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로 상황을 파악한 뒤 곧바로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분 만에 분실된 수화물을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편안한 장소로 안내하고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장난감까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리면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새벽 시간에, 그것도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공항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직원의 표정에서 의무감이나 억지스러움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시간이 되자 공항은 더욱 바빠졌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대기줄이 길어져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곳곳에 배치된 직원들이 끊임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즉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어도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필요하다면 목적지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저는 공항 내 한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인천공항의 편리함과 친절함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인 여행객은 자국 공항과 비교하며 놀라움을 표현했고 유럽에서 온 여행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후 촬영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청소 시스템의 효율성, 안내 표시의 직관적 배치, 대기 공간의 편안함 등 모든 것이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나 수유실 같은 시설들은 단순히 있다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형식적인 취재로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제작팀에게 보고할 내용도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동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촬영은 공항의 운영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허가를 받아 평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공항 내부 시설들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 수화물 처리 시설, 정비 구역 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장비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간의 소통도 매끄러웠습니다. 정비 구역에서는 항공기 점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 대의 항공기를 점검하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점검 항목의 세밀함에 놀랐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에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공항 운영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에게 인천공항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이나 시설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설계와 운영 방침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철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공간의 의자 배치 하나도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었고 화장실이나 수유실 같은 시설들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공항 내 식당가를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지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상당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임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각 식당의 직원들도 공항 전체의 친절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계속하면서 저는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어도 청소는 계속되고 안내 직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에 도착하는 승객들도 불편함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하거나 짜증난 표정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좋은 근무 조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하루 촬영분을 점검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호텔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항 건설 입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유한 나라가 왜 한국의 공항을 참고하려 할까요? 석유로 쌓은 불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말입니다. 본사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취재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인천공항에 사우디 관련 인사들이 시찰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실사단은 아니었지만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시찰 과정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사우디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이었는데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견학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승객 서비스 구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세심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의외로 화려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이 어떻게 공항을 이용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더 주목했습니다. 한 명은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찰이 끝난 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인천공항의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서비스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본사와 통화했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도 사우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 내가 원래 촬영하려던 공항들이 모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 공항 관계자들도 인천공항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공항업계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원래 계획을 수정해서 이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취재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공항시설 소개가 아니라 왜 전 세계가 인천공항에 주목하는지를 파헤쳐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취재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런던으로 돌아간 후 상황은 더욱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공항 관계자들이 실제로 인천공항 시찰을 위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샤를드 골 공항 운영진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도 뒤따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공항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반응을 직접 기록하라는 임무였습니다. 1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오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상황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샤를드 골 공항의 운영 책임자를 포함해서 5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허락을 받아 시찰 과정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럽의 공항들과 비교해서 특별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인천공항을 둘러본 후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승객 서비스 시스템과 24시간 운영 체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리더는 인천공항의 효율성이 단순히 시설의 우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에서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독일 대표단이 왔습니다. 독일 사람들답게 매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공항의 각 시설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운영 데이터를 요청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인천공항의 정시 운항률과 수화물 처리 정확도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단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은 유럽에서 허브 공항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거점인데 그들도 인천공항의 환승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환승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동선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 공항업계의 베테랑들이 한국의 공항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진심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서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계속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아시아의 괜찮은 공항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공항이었습니다.